요즘 심심치 않게 그 한동훈의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타고 종종 올라오더라고요.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뭐 썸네일만 딱 봐도 얘가 연예인병에 걸렸구나를 알겠더라고요. 요즘 아이들 말로는 그 관심종자라고 그러던가요. 연예인들이 인기가 올라가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종의 그 정신병이죠. 이 사람들의 관심이 사그라들면 견디지 못하는, 이 과거에는 대통령병이라는 것도 있었어요. 김대중, 김영삼 같은 양반들 말입니다. 제가 볼 땐 이게 다 같은 맥락 같아요. 한마디로 인기병이죠. 이 기왕에 연예인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한다는 걸 대단히 천시했어요. 뭐 예인, 가인 같은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일단은 뭐 성씨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떠돌면서 기회를 팔아서 먹고 살았죠.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딴따라라고 해서 노래 부르고 연기하는 직업을 굉장히 천시해서 불렀어요. 아무리 그래도 이 엔터테인먼트가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성장을 하게 된 건 미국에서부터였죠.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섰고요. 우리나라는 대학가요제가 만들어지고 이 대학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학과들이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리고 뭐니 해도 기획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산업구조의 변화를 만들기 시작한 건 SM을 만든 이수만 씨일 거예요. 재미난 건 이 이수만 씨가 1977년 제1회 대학가요제 MC를 봤다는 거죠.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능성을 어릴 때부터 봐왔다는 겁니다. 뭐 지금에 와서야 뭐 K-팝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.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사실들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. 지금은 과거에 뭐 예인, 가인, 뭐 가수, 연기자 같은 표현들이 참 애매해져 버렸죠.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한다는 공식도 이미 오래전에 깨졌고 또 춤을 추고 노래하는 가수가 연기 쪽으로 넘어와서 크게 성공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. 더군다나 그 SNS의 발달로 인플루언서라는 개념도 만들어져서 정작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. 그래 한동훈을 보면서 그저 인기를 먹고 사는 한 명의 인플루언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인기를 먹다 보니까 얘가 인기병에 걸렸구나 싶어졌죠. 그런데 연예인이든 인플루언서든 뭐 정치인이든 상관없이 인기를 먹고 산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.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면 지옥문이 열려버리니까요.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한동훈은 이 지옥문이 언제 열리게 될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. 이게 참 많이 아플 텐데 하면서 말이죠. 요즘 들어서 그 잘나가다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. 얼마 전에는 그 김수현 씨가 그랬고 백종원도 그렇고 대통령 강용욱도 그랬죠. 이 우리 사회가 사람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키운 저 재원들을 왜 한순간에 망가뜨리는지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. 물론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? 예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하시던 말씀이 돋죠. 저는 이 나라에 팽배된 이런 문화가 참 가슴 아파요. 그리고 저는 이 시작이 청문회였다고 봅니다. 사실 이 청문회의 목적은 정부에 대한 견제가 목적이었죠. 그런데 이 청문회를 마치 인민재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. 거기에서 스타가 돼서 뭐 대통령까지 한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이고요. 이 노무현의 성공을 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도끼를 품어내면서 청문회 대상들을 난도질하고 그것들이 여과없이 방송에서 전파를 타면서 이 나라에 정말 만국의 병이 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는 뭐 더 이상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죠.
이걸 누구나 다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. 이 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이 공격을 당해도 이게 자업자 등임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는 이런 선순환을 이끌어내지 않는 한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? 요만큼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이.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망국의 병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. 왜 한동훈이 자꾸 정치적으로 실패를 하느냐?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. 자꾸만 민주당과 싸우는 정치를 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. 민주당과 싸우고 윤통과 싸우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. 정치는 그런 게 아닌데 말입니다.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감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사람인 오세훈 시장이 왜 대통령감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냐면요. 그 사람은 싸우질 않아요. 그저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죠. 그 생각이 상당히 선도적이라는 거예요.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. 정치를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고요. 한동훈에게 제가 기대를 했던 건 바로 그런 정치, 자기 정치를 하길 바랬던 거였지 말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쌈꾼을 원하더라고요. 이 쌈꾼은요, 자기 패거리들의 대장 노릇은 할 수 있어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 민주당과 이재명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. 그저 그 자리에 가려고만 하지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할 건지 비전이 없었던 거죠. 연예인들도 다 똑같아요.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건 가는데 인기를 얻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. 저희 인생학교에서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. 다들 기억하시나요? 이 인기는 말이죠. 공짜가 아닙니다. 인기를 얻는 것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나 인기를 먹으면 무조건 갚아야 하거든요.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고 투사가 돼서 상대들과 싸우고 하는 거로 인기를 얻는 것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인기를 먹은 다음에 내놓아야 하는 건 그 전에 자신들이 했던 걸로는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수없이 인기를 얻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. 백종원도 그렇고 강용욱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다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게 한동훈의 미래고요.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해준다고 좋다고 놀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이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은 별다른가요? 이수만 씨 어떻게 됐죠? SM을 결국 넘겼죠. YG 양형석은 어떤가요? 이런저런 문제들이 폭로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고요. BTS의 아버지라는 그 하이브의 방시혁도 요즘 이래저래 안 좋은 일이 슬슬 터지고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. 그나마 그 박진영의 JYP만 좀 조용하죠. 그런데 왜 그럴까요? 박진영의 JYP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. 겸손해야 한다거나 성실해야 한다거나 하는 인성교육을 꾸준하게 시키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피 터지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답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별 무리 없이 오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. 우리는 인기인을 스타, 별이라고 부릅니다. 이 우주먼지가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지 아세요? 이 주변의 거의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서 수없이 많은 마찰과 그 열들이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빛을 낼 수 있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.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. 저희 인생학교에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그 듣기 훈련이 바로 이 우주먼지가 주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에요.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다 보면 어느 날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스스로 물리가 일어나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. 별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별들은요, 끝없이 외부로 빛과 에너지를 방출하기만 합니다. 주기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스타는 그런 존재예요. 이 세상의 인기를 먹고
그 인기에는 이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받아먹고 희망과 용기와 빛을 되돌려주는 거죠. 이런 이 우주의 원리가 눈에 보일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세상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놔야 하는 것이고요. 제가 볼 땐 이 지구별에는 아직까지 빛나는 별이 없습니다. 스타라고 사람들이 열광들은 했지만 아직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. 그나마 역사상 가장 근접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이클 잭슨을 좀 꼽아볼 텐데 마이클 역시 성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. 그가 만들었던 그 We Are The World나 Heal The World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그가 던진 메시지를 현실화시키지 못했습니다.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한 형제이자 가족입니다. 그러니 이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를 우리 모두의 힘으로 고쳐야 할 의무가 있고 말이죠. 그 비틀즈의 존 레논 형이 꿈꿨던 전쟁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?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안목과 포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.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듯이 아프리카에 원주활동은 있으면서 이 나라 자영업자들에게 왜 돈을 못 쓰냐고.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.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굶어 죽어가진 않지만 아프리카의 애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아프리카 원조는 일종의 투자예요. 아프리카가 자생력을 회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정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걸 도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게는 어떤 존재들이 되겠어요. 아이고야 참말로.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안목이 그렇게 짤짤막하니 하긴 눈이 작으니 보일 리가 없겠지만 말이죠. 이 오세훈이 그리는 서울시를 한번 보세요. 세계 1등의 도시를 꿈꾸잖아요.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요. 한 나라의 지도자가 꾸는 꿈이 이 나라를 그리고 인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인기는 이런 식으로 되갚아가는 겁니다. BTS도 블랙핑크도 한류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기를 먹고 있다면 반드시 이 나라 안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할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거고요. 한동훈도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. 그 연예인병에서 깨어나서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하세요.